K-pop 디먼 헌터로 인해 한국 검색률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남녀노소 대열풍이 일어나고 있으며 겨울왕국에 이은 새로운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K-pop 디먼 헌터에서 불렸던 노래는 북미, 영국, 유럽에서 음반 차트 1위 상위권을 기록 중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충격받게 될 한국의 프로젝트는 뭐가 있을까요? 1. K-pop 공연장. 한국의 여러 곳에 K-pop 공연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잠실경기장, 창동, 하남, 고양, 심지어 용산국제업무지구에도 전문가의 제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쿄동급의 공연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연장이 주변의 엔터테인 산업과 연계되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덩그러니 K-pop 공연장만 있어서는 해외에서 몰려오는 수요를 효과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게 창출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홍대나 성수동, 이태원, 한남동 같은 음악산업 혹은 힙스터들의 산업이 발전한 지역의 경우 그런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배우 지역이 있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에 최적합 장소로 용산국제업무지구 혹은 현재 슬럼화되고 있는 동대문의 자아아디드가 설계한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등을 꼽고 있습니다. 2. 한강인공해변. 전문가들이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사업 중에 한강인공해변이 있습니다. 사실 강변에 인공해변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먼저 나온 것은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이었습니다. 파리는 내륙도시로 바다를 접할 수 없는데 세느강 좁은 강변에 인공 해변 모래를 깔아두고 수영이 가능한 공간들을 만들어 바다의 느낌을 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리에 여름이 다가오면 세느강변에 인공 해변이 만들어져 파리지앵들의 훌륭한 휴식 여가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한강에 이런 인공 해변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한강은 원래 해수욕장이 매우 커서 한강 준설 사업 이전까지는 한강에서 해수욕을 실제 즐길 수 있었답니다. 실제 해수, 즉 바닷물이 한강, 마포, 여의도 일대까지는 들어와서 해수욕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곳에 실제로 인공해변이 건설된다면 세계인들이 탄성을 지를 만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죠. 현재 한강은 해외 MZ세대 관광객들에게 엄청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라면 먹기, 피크닉을 하면서 헌팅하기 등은 해외 MZ세대들에게 엄청난 로망으로 부상하고 있죠. 그런데 한강에 인공해변이 생긴다면 한강은 마치 아시아의 이비자와 같은 장소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한강다리 프로젝트. K-pop 디먼 헌터즈에서는 한강다리가 매우 중요한 무대로 나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중 청담대교를 연상하는 다리에서 모티브를 얻은 듯한 장면이 연출됐었는데 사실 잠수교 핑크 한강다리 프로젝트는 세계인을 불러 모을 프로젝트로 추진되려 했습니다. 바로 핑크색으로 한강다리, 즉 잠수교를 꾸미는 사업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건축가가 그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는데 거센 반발 때문에 무산됐었습니다. 사실 더 충격적인 프로젝트는 백남준 한강다리 프로젝트인데 과거 여의도에서 마포구를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다리를 건설하자는 제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산됐습니다. 서울 한강은 세계에서 가장 폭이 넓은 강 중 하나로 수도 대도시를 관통하는 하천으로서는 거의 세계 1위 규모입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한강을 바다인지 강인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드넓은 한강에 놀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강에 놓인 다리 중에 보행자 전용교는 하나도 없고 보행을 할 수 있는 다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 친화적이지 않으며 보행자로 하여금 한강에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하는 접근성 역시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강 다리가 리모델링 되거나 혹은 보행자 전용 다리 등이 만들어진다면 상당한 관광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압구정 아파트 단지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압구정에서부터 힙스터의 거리로 유명한 성수동 서울숲까지 보행자 전용교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바 있으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가능성이 약간 불투명해지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탄력을 얻고 추진된다면 압구정동과 성수동은 세계 최고의 관광 핫스팟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마철로 주거지? K-pop 디먼 헌터즈에서 보면 주인공 루미가 사는 집이 초고층 마철로로 나옵니다. 서울 시내가 전부 다 내려다 보이는 마철로입니다.
서울에는 그럴 만한 아파트가 몇 개 없습니다. 타워팰리스 3차 혹은 잠실의 롯데 시그니엘 정도 수준입니다. 50층 넘는 아파트는 보기가 드뭅니다. 성수동의 초고층 마철루도 50층을 넘지 못합니다.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정도가 69층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철루 주거지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암동 국제업무지구 100층짜리 빌딩을 올릴 수 있는 부지에 아파트를 짓자는 제안이 나온 것입니다. 주택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안 팔리는 땅을 빨리 주거지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상암동 국제업무지구는 난지도 바로 앞에 있는 마철루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안타깝게도 땅이 안 팔려 사업 추진이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만약 마천루 아파트로 짓는다면 현재 주택 공급이 모자란 특성상 잘 팔릴 가능성이 높죠. 성공 분양할 확률이 크단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더 이상 투자할 만한 기업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차라리 초호화 마철루 주거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초고층 마철루 주거시설로 용산 일대를 개발한다면 세계에서 많은 부자를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5. 한양 도성 유네스코? 사실 많은 K-POP 디먼 헌터즈의 팬들이 가슴 설레며 본 장면은 주인공 루미와 진우가 한양 도성 성곽길에서 썸 터는 장면입니다. 이 위치를 두고 장충동 신라호텔 부근이다 혹은 낙산 성곽길이다 등의 추측이 분분했으나 남산타워가 보이는 것으로 봐서 이화동 부근의 성곽길 부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서울을 평가할 때 알프스 속에 자리 잡은 맨해튼이다 라는 흥미로운 언급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문가들은 더 이상 서울이 남산타워와 북한산 같은 서울의 랜드마크 산악 풍경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된다. 확실한 고도 제한, 엄중한 높이 제한을 통해 더 이상 한양 도성 4대 문안 지역만큼은 높이 계획을 억제하고 고밀도 개발 계획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 최근에는 한양 도성 유네스코를 추진하면서 세계 고대 수도 지역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유네스코에 지정되는 사례가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서울 한양 도성 일대가 역사가 풍부한 도시로 오래오래 간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가장 사랑받는 서촌 한옥마을과 익선동 한옥마을의 경우에는 사실 한옥들을 다 부셔버리고 오피스텔 단지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이 지역의 미래 가치를 아는 엘리트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서울시의 계획을 무산시켰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서울시에서는 한양 도성 안에 오래된 골목과 역사 자산들을 밀어버리고 전국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마철루로 도배시키려 하고 있어 강력한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한양 도성 일대를 부티크 동네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좀 더 미래적 가치를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며 서촌 한옥마을이나 익선동 그리고 최근 K-POP 디먼 헌터즈로 유명해진 낙산 성곽길 등을 그 좋은 도시재생 사례로 평가합니다. 6. 부산 해운대구? K-POP 디먼 헌터즈가 첫 회차에는 서울시를 배경으로 해서 나왔지만 어쩌면 다음 회차나 4차 기회차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주요 배경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부산이 엄청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관광객들이 부산으로 몰려들면서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 관광객 수가 대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NS, 유튜브, 쇼폼미디어 등을 통해서 부산의 매력이 해외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세계적인 사례를 봤을 때 부산과 같은 수백만급 지하철을 갖춘 대도시가 지하철역 바로 앞에 거대한 해변이 존재하며 초대형 쇼핑시설과 관광시설까지 밀도 있게 배치된 도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유럽에서만 인구 160만의 스페인 바르셀로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런 도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북미에서도 마이애미나 LA, 샌프란시스코 정도가 있으나 부산과 같이 300만급 대도시에 아예 도심지가 해변에 위치한 도시는 세계에서 부산 단 한 도시만 유일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부산은 해외 영화에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허리우드 영화 블랙팬서에서는 부산이 주요 무대로 등장하곤 했죠. 그런데 만약 K-POP 디먼 헌터즈가 부산을 로케이션으로 촬영된다면 어떤 효과를 불러오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재 K-POP 디먼 헌터즈는 시리즈화되어 방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으로 인해 엄청난 수의 여행객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만한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러모로 잘 점검해봐야 할 시점입니다.